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된 정보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은 전해드릴 기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이거 좀 재밌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어제 한창 2600달러 선까지 올랐었는데요. 이전 고점 대비 9%가량 낮은 가격대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반전을 이뤄내고 있는 이더리움. 이번 주에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게 되고 나면은 더욱더 큰 가격 상승과 비트코인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의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차트 비교를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 12월 18일 비교가 된 차트인데요. 비슷하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오늘 비교를 하는 차트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앞으로 나오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죠? 어렴풋이 가격대를 짐작을 해보자면은 막 22,000달러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왕좌에 도전하게 될 것인가? 여전히 기대와 흥분이 넘치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는 최근에 미국에서 조금 어처구니 없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 토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친암호화폐 성향의 하원 의원인 워런 데이비슨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느냐? 7월 29일 미 상원 초당파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인프라 자금을 마련하자, 즉 암호화폐 투자자들 및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삥을 뜯자라는 것인데요. 그 규모가 무려 280억 달러, 한화로는 32조 256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암호화폐로부터 뜯어내자라고 하는 인프라 법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미친 거죠. 암호화폐 사업 및 투자자들이 무슨 죄인도 아니고 돈을 이런 식으로 뜯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워렌 데이비슨 하원 의원이 이를 비판하며 이야기합니다. 해당 법안 때문에 비트코인 부문의 기업과 신생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가 있다. 해당 법안은 업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것임이 틀림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괘씸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나라인데요. 이 포브스가 선정한 바에 따르면은 엘살바도르는 남미에서 미래 경제가 가장 낙관적으로 보이는 국가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을 채택한 나라인데 과연 우연일까요? 정말 세계 보란듯이 비트코인과 함께 엘살바도르 경제가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고, 그와 동시에 나라가 발전하게 되면서 범죄도 줄어들고 치안도 좀 강화된 그런 나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최근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IMF, 무디스 등등에서 계속해서 비난을 했었죠. 자,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이 국제송금 개선 및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는 등등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즉 IMF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당연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의 의견이 맞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들어볼 수 있는 소식. 최근에 가디언지에서 비트코인의 유틸리티에 관한 기사를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린 알든 씨가 또 요약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유틸리티에는 무엇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국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지불을 진행할 때 그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바로 P2P로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란 누굽니까? 바로 은행들이겠죠. 은행 중간에서 돈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은행의 횡포라든지 은행의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국제 무역 및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활용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를 건너뛰는 것은 보너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특징인데요. 시위대들이 있을 때 은행들이 시위대들의 자금줄을 끊어버려도 비트코인이 있다면 계속해서 자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시위대들이 의로운 시위를 한다. 예를 들어 홍콩 민주화 운동 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데요.
반대로 나쁜 놈들이 시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놈들도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다이너마이트처럼 쓰기에 따라 갈리게 되는 비트코인의 유틸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로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비트코인 이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더욱더 포괄적으로 채택되게 되고 나면은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배아파할 사람들이 많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방송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심심치 않게 나왔었던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의 비교입니다.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와가지고 들고 와봤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이 금, 오른쪽이 비트코인인데 아직까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리고 금 같은 경우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1975년도 금 총 시총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고 나서 50% 조정을 받고 5조 달러까지 슈퍼 떡상을 이어갔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때는 바야흐로 2021년 비트코인 역시 최근에 1조 2천억 달러어치까지 시총이 올라갔었고 최근에 가격이 50% 정도 하락을 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정말로 비트코인이 금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금처럼 5조 달러짜리 자산으로 거듭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기대감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올해 안에 비트코인을 슈퍼떡상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촉매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력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ETF 한 방 쏴주면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을 콩닥콩닥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금과 비트코인의 비교를 두고 비트코인 잭이 검증을 한번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 이 주장을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이 금과 비트코인의 유사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금보다 비트코인은 훨씬 더 수요가 높은 시장이라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아무리 봐도 70년대 금에 비했을 때 훨씬 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면 금보다 훨씬 더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으아, 정말 이 희망회로 뽕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신이 아찔아찔합니다. 금처럼 비슷하게만 가도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겠는데 금보다 더 간다. 아, 취한다. 안주로 삼겹살이 생각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말로 꼭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어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힘을 내자 그동안의 스톡드 플로우 모델 때문에 조롱을 받았었던 플랜 B 다시 한번 활력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스톡드 플로우 모델을 따라서 정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다. 가지야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크립토 레볼루션의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입니다. 마찬가지로 희망적인 분석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 차트 패턴 중에 범프 앤 런이라는 이 추세 반전의 차트 패턴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에서 범프 앤 런 차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범프 단계를 지나서 고고싱,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범프가 한번 나왔었고 지금부터 추세를 뚫은 다음에 조정받고 여기서처럼 조정을 좀 받고 추세선 테스트를 몇 차례가량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고고싱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추세를 뚫었다라고 해서 범프 앤 런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털면서 떨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몇 번 추세선 터치 해준 다음에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조정을 좀 받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추세선 터치하고 이 자리를 잘 지켜준다라면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어서 긍정 떡상 열차는 이어집니다. 비트코인이 29,000달러 선까지 떨어졌을 때 크립토 벌브라는 유명 분석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비트코인은 아직 엘리엇 파동 5파 고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9,000달러대가 이제 매수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어제 제대로 된 월봉 마감이 나와줬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6개월 내에 비트코인이 9만 달러에서 12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제대로 된 월봉 마감과 함께 비트코인 가자. 자, 마찬가지로 월봉 마감에 대한 분석인데요. 유명 분석가이자 이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는 스캇 멜커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 중앙 채널을
지지선으로 바꿨다. 월봉 마감과 함께 지지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상단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예측가는 18만 달러에서 19만 달러 사이. 자, 지금 오늘 이 영상에 나온 분석들 및 정보들을 봤을 때 부정적인 게 없죠. 지금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희망적으로 기울고 있는데, 당연히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필터링을 하셔가지고 알아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100%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제 역할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잘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렇게 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는 보장도 없겠죠. 자, 그리고 어제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어제 기준으로 그동안에 월세를 못 냈었던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명령이 이제 만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 융자금을 못 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동안에는 봐줬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다 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달했다라는 것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엄청난 버블이 일었었던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부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 증시도 떨어지게 될 것인데요. 미국 증시가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와 동시에 최근에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영향이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전달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 좀 재밌었다 싶으시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삼겹살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이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함께 살아남고 있는 토마토 채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